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디지털세를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세란 돈을 많이 버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건데요. 국제조세의 근간을 바꾸는 겁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남은 절차, 우리 기업, 더 나아가 우리 정부의 손익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체계를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세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의 세금이 뭐 국제 글로벌 최저한세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새로운 국제조세체도 개혁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OECD에서 뭐 여러 회원국들이 지금 합의를 해가고 있다는데 강인수 교수님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디지털세라고 하는 세금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디지털세가 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디지털세 얘기가 나온 지는 이제 몇 년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포털 글로벌 포털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세라고 하는 거를 부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네. 그 기업들이 세금을 좀 안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세금을? 그래서 지금 원래 포털 기업들의 특징이 예.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화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정 사업장이 그 개별 국가에 다 두고 있질 않고 네. 서버를 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업은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앱 같은 것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디지털 이제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돈을 벌려면 우리가 법인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법인세는 조세 원칙이 예.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 고정 사업장에 있는 데다가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디지털 공룡 거대 기업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서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엄청나게 나는데 예. 세금은 사실상 거의 안 내니까 이걸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유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매출액 대비 뭐 한 3%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익 베이스가 아니고 예. 매출액을 베이스로 해서 한 4% 정도를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에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처음 디지털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처음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만약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별로 안 내고 미국에서만 내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 합의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르게 됐습니까, 지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일종의 유럽과 미국의 패권 싸움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예. 소비지는 이제 유럽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한테 돈을 저렇게 벌어가는데 세금은 우리한테도 하나도 안 내니 이건 문제 있지 않냐. 그게 2012년에 이제 조세 회피 맵스라는 문제가 일어나면서 예. 유럽에서 이제 강하게 디지털세를 주장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당연히 이거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강력하게 거부를 했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럼 디지털 서비스세라도 내게 하겠다 해서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만들었고요. 예.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하겠다. 디지털 서비스세를 유럽 각국이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보복 용납 조치를 못하겠다. 하겠다. 트럼프 네. 대통령 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또 하나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코로나19가?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정부도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법인세를 올리면은 미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있지 않고 나갈 테고요. 그러던 차에 다시 유럽과 협상을 하게 된 거죠. 법인세율,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율의 최저를 올리는 대신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서로 딜을 해보자. 그 결과가 이번에 일어난 현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OECD라는 건 선진국 회의체인데 거기서 어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 합의한 국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OECD 회원국하고 예. G20가 중심이 돼서 이제 2012년부터 논의를 했고요. 거기 지금 회원국 참여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서 지금 한 139개 정도 네. 국가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9개 회원국이 다 합의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뭐 아일랜드라든가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법인세율이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2.5%밖에 안 되는데 네. 낮아서 일종의 이제 조세 회피처 역할을 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좀 걷어서 재미를 봤던 이런 국가들은 반대를 했고 예. 130국가는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네.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찬성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 거의 뭐 한 5조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풀거나 풀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예. 미국의 이제 글로벌 이 포탈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오바마, 뭐 트럼프 때 다 유럽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세를 구글세라고 불리우는 거를 예. 유럽 쪽에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이런 포탈 기업들의 어떤 독과점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미국이 법인세를 지금 21%에서 28% 정도로 지금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만 올리면은 결국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뭐 본국에 돌아와서 뭐 뭔가 사업을 좀 하기를 원했는데 네. 안 올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좀 같이 올리자는 거죠. 아, 다른 나라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법인세를 좀 올려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금이 두 가지잖아요. 디지털세 하나, 또 하나는 이제 하나는 세금이 아니라 제도네요. 법인세율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딱 막는 거. 두 가지 제도가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세라고 이제 부르기는 좀 뭐한 게 지금 아까 뱁스 같은 디지털이 이제 큰 배경이 된 건 맞지만은 지금 미국이 이제 거기 들어서면서 어떤 입장이냐면은 예. 이게 디지털 서비스에는 이거는 폐지해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글로벌 이 다국적 기업들이 네. 이제 대상이 된 거죠.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나는 뭐 팡이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데다 들어가긴 하는데 예. 그런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즉 어떤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이.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그런 세금을 매기게 된 대상이 연결 매출.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디지털세라고 부르는 게 아주 적절하진 않은 게 아, 그래요.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제 과세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고정사업장에 있는 국가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한 100여 년 동안 이 조세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었 룰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파기하고 매출이 발생한 데서
지역에서 해당 국가가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네. 고정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인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너무 이제 범위를 넓히면은 상당히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은 예.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그리고 200억 유로면 우리 돈으로 한 27조 정도 됩니다. 27조 원입니까? 27조 원 네.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익률이 예. 10%가 넘어가는 네.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대개로 이제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매출액은 뭐 27조 훨씬 넘지만은 요 이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되는군요. 삼성전자는 한 15.6%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15%가 좀 넘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이제 매출도 한 31조 정도 된다니까 예. 우리 돈으로 27조가 넘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 영업이익률도 이제 15%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아, 그리고 넘어가는 그 초과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10%를 넘어가는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를 할 수 있게 아. 지금 하자는 거죠. 법인세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말은 디지털세지만 정 교수님 네. 글로벌 초과 이윤세 이런 정도로 붙이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초과 이익의 20% 내지 30%를 매출이 일어난 국가별로 안분해서 이렇게 비례는 세금을 매긴다 그런 건가요, 그럼?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억이다. 예. 근데 그 100억이 만약에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내지 30%그 매출을 일으킨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뭐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가 한 400억 정도 국내 납부가 외국으로 가지 않을까 현재 그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400억이 아니고 4천억입니다. 네. 4천억 정도의 네. 저 세금을. 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 총액은 같은데 어느 나라에 내느냐가 달라지는데 4천억을 이제 한국에 내다가 다른 나라에 나눠낸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가 조세를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예. 해외에 내게 되면은 국내에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기재부 회의에서도 예. 이게 뭐 중복과세로 인해서 기업한테 큰 부담은 없을 거다. 현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 교수님 4천억 정도를 한국에서 내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 내게 된다. 다른 나라에 삼성전자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많이 팔게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외국 기업, 다른 IT 기업, 이 빵 같은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세금을 내는 상황이 생기네요. 그렇죠. 얼마나 어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내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에 세금 낸 게 뭐 100억이 채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한 회사도 이제 공시 의무가 생겨서 예. 발표한 매출액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그거는 광고 매출에 국한된 거고 앱 판 거까지 하면은 거의 예. 한 4조에서 5조 정도 지금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이 네. 그 정도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통과돼서 법도 바뀌고 2023년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예. 뭐 지금 정도 규모라면은 구글이 우리나라에다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그 사이에 좀 될 거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1,000억 예. 정도를 더 우리한테 납세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강 교수님 이제 구글 사례를 들어줬는데 뭐 구글만이 아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 넷플릭스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매출을 다 어떻게 그러면 세금이 적은 나라로 귀속을 시켜서 한국에 내는 세금은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거였군요. 지금까지 뭐 회계 처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매출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 국가의 세금이 좌우되게 되어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제도와 관련돼서 투자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가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게 이게 기업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소견에는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좀 전에 강 교수님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최저 법인세율 15%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세 표준이 10% 과세 표준이 10% 법인세율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이 최저 법인세율도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매출액이 1조 1,000억 정도 이상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재정 당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공시를 하도록 재무제표 공시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법 개정 당시에 외국계 회사들이 가장 반발했던 게 바로 이런 공시제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공시를 한다는 건 감독을 한다는 거고요. 감독을 한다는 건 현재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출을 조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인식되지 않은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행태를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이번 소위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세에 대해서 국가 재정에서 정당하게 회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 당국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납세를 얼마나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새로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구글만이 아니고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굉장히 회원이 많아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 텐데 세금 낸 건 뭐 고작 2~30억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근데 그런데도 이런 세금, 초과이윤세가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에 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뭐 감소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대상 기업이 거기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내던 거를 이제 해외에다 낸다면은 다른 기업들 지금 한 글로벌하게 한 100대 기업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적용 대상이. 그 100대 기업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팡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다 포함이 돼 있고 이거저거 합치면 이제 뭐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더 거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시행이 되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잘 되면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대상 이렇게 범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 이게 IT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LG 이런 데들도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기업의 어떤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글로벌하게 이제 로케이션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좀 전략 수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의 시행 목표는 2023년이면 7년이면 2030년이 되네요. 30년 어떻게 확대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글로벌 초과이윤세라는 게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렇죠.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규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0억 유로 정도인데 뭐 그 규모를 절반 정도로 낮추면 대상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등등이 이제 변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주의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조세 뭐 주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난달에 있었던 G7에서 이제 합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서부터 벌써 이제 구글세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이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합의 사항이 발표가 된 건데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들이 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세금은 적게 내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이런 IT 기업들하고 어떤 그 불균형이죠. 예. 그 불평등 내지는 불균형으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글로벌 이 공룡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독과점적인 행태에 대한 뭐 이런 반감도 좀 있고 예. 또 세수 차원에서도 세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별로 이제 유불리는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 패러다임이 예. 조세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 포털 기업들은 안 나왔지만은 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념을 꼭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초과 이윤세하고 함께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최저한세잖아요. 이 15%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15%보다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참여를 지금 그런 입장들은 어떤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지금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조세 회피 국가들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낮은 조세율로 지금까지 얻은 베니핏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좋아서 해외 기업들이 많이 오겠지만 조그마한 개도국들은 세금이라도 낮춰서 외국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세수가 주니까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반발이 심하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사실 그 미국의 그 제넷 옐런 그 여자 재무장관인데 예. 4월달에 이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다 운동장이. 그러니까 이 조세 과세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레이스 투 더 바텀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지금 20년 넘게 네. 법인세를 낮춰가지고서는 그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뭐 트랜스퍼 프라이싱 같은 거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절세를 하는 좋게 얘기하면 절세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탈세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제 새로운 룰이 네. 이게 확립이 안 되면은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꼭 IT 기업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포털 기업으로만 하지 말고 좀 범위를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네. 다 적용을 하자 이런 입장이죠 지금. 정 교수님, 우리나라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 같은 건 혹시 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정경련하고 대한상의에서 공동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실련 같은 경우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의 대응이 좀 늦은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올 3월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가 한 명도 참여 못했다는 거를 보도 자료로 경실련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럼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금을 피해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화점을 보시면요. 예. 백화점에서 많은 제품들이 팔리지 않습니까? 상품들이. 네. 근데 백화점이 그 상품이 들어왔다 판매하는 매출액을 전액 자기네 매출액으로 잡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회사들이 그 매출액을 잡고 백화점은 단순히 그 수수료만 먹는다면 매출액이 상당히 작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소위 말하면 그 디지털 기업들이 들어와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만 매출액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가서 정상적인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장에는 세금에 대한 뭐 두려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레벨에서도 이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넷플릭스 코리아 같은 데서 아까 백화점처럼 그 판매권을 자기 뭐 본사에서 사와가지고 되파는 정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회계를 해버린다면 네. 실제 매출은 몇 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적어서 세금을 지금 2, 30억밖에 안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번 제도로 제대로 고쳐지고 우리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저절로 되나요, 이게?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국익에 피해가 안 가겠다는 정도의 선언적 말씀만 계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재정 당국의 앞으로 지켜볼 사항이 아닌가. 또 다른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 근로자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근로자의 급여 발생된 거를 아시아에서 발생된 아시아 예를 들어서 홍콩 지부의 지사장의 월급을 우리나라에 부과시킬 거냐, 일본에 부과시킬 거냐, 홍콩에 부과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익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률도 다르기 때문에요. 아주 정교하게 이 부분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윤수 교수님, 아까 이제 세율 인하 경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세율을 낮추는 게 좀 건전한 어떤 조세 정책, 건전한 조세 경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글로벌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면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기술 이전 같은 것들도 부분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외자 유치,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서로 법인세를 낮춰서 유치하려고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안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거두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뭔가 이윤이 창출이 돼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 글로벌 포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세 회피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절세를 한 규모가 미니멈 한 1,000억 달러 이상 된 거로 1,000억 달러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세 기반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뭐 편법 비슷하게 해서 그 이전 가격 같은 거를 이제 적절히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적절한 어떤 그 과세 징수가 안 되면 세금 징수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적 자원이 됐건 뭐가 됐건 인프라가 됐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수요가 워낙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OECD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10월 달에 홍남기 부총리가 또 나가서 회의를 한 번 더 하신다고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요.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하고요. G20 재무장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세부적인 앞으로 이제 10월까지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확정을 해서 10월 달에 하고 그게 이제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국가들이 국내 법을 좀 거기에 맞게끔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세율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서부터 시행되는 거로 지금 희망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OECD 중심으로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다자간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 거가 OECD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실패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성이 들어가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투자 관련된 국내 법규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가지고서는 결국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뭐 코로나도 있고 예. 또 G20까지 참여해서 하니까는 훨씬 더 이제 태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네. 반발 이런 것들이 예상은 되고 있죠. 그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은 게 10%라는 이미지를 기억을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해주시면 좋을 아까 것 같아요. 초과 영업이익을 할 때 10% 기준으로 하는 예, 거. 예. 10%라는 게 통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10%까지는 최소한 벌어들여야지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암묵적인 글로벌 기준이 세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라는 숫자를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10%안 되는 기업 쳐다보지 마라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중요한 말씀 같아요. 10% 영업이익률 투자할 때 조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세 최조한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